네. 저는 이제 부동산 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되게 뭐 거의 홈즈 왔을 때도 한 6, 7년 정도는 중개업이 아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했었고, 진짜 들어와서 제가 본 부동산은 내가 바보가 맞았구나. 내가 정말 부동산을 아주 일부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우리 회사에 사실상 센터장님은 당연히 다 자격증이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중개업 본부장이라고 왔는데 자격증이 저만 없는 거죠. 그래서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처럼 몰래 방문각, 에듀 이런 거 고 대표님이 모르는 이제 걸리지 않게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몰래 공부하다 걸려가지고 배가 들었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교수님도 다 추천해 주시고 책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보면서 마음은 떨어지면 퇴사해야지 나가요. 대표님 얼굴에도 제가 이제 대표님 욕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도 본부장이라는 놈이 시험 봐서 떨어지면 또 쪽팔리잖아요. 근데 한 시험 10일 전인가 저희가 거제도로 전체 워크숍을 갔어요. 그리고 전 사실 휴가도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놈은 분명히 자격증 따면 나가서 개업한다고 회사 나갈 놈이다 해서 자격증 못 따게 이제 휴가도 막 못 쓰게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되게 그런 거에서는 동차 자격증 무조건 따서 한번 보여줘. 나가서 너가 중개업 하는 걸 한번 보여줘. 그래가지고 따게 됐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나와서 이쪽에 개업을 해본 거죠. 개업할 때 마음도 똑같았어요. 잘해야 본전, 못하면 회사 직영점 하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모든 센터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대표님, 고 대표님 저 믿고 이 큰 도박에 저를 판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중개라는 거를 입문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시장이 있었지만 제가 본 중개업의 현장은 그냥 이 지난 2년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 힘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한테 그거밖에 없었고, 뭐 본부장이 나와서 힘들어서 못했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동찬 개인이 중개사로서 1등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단 미스터 홈즈가,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무소가 이 중구라는 지역 안에서 1위를 얼마나 빠르게 잘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 21년도에 제가 회사 나오기 전에 관리했던 건물이 홈즈가 망원에 개발한 이제 코리비인 건물을 저희 회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테크 보여줄 때 저희 회사도 있었는데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뭔가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태현 대표님이 저한테는 뭐 3번 오지 않으셨고요. 한 번 연락 오셔서 네가 하려는 거 이 안에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저는 막 이사님들한테 막 내 능력도 어필하고 막 이래가지고 합류하게 됐습니다. 왔을 때는 자격증은 없었지만 제가 여기 1층에서 중개법인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저 사무소도 일단 제가 주로 홍대랑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저런 오래된 집들이나 건물들을 리뉴얼해서 다른 공간으로 운영하는 업을 꽤 오래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왔을 때는 중개는 모르지만, 그리고 중개사를 사실 좀 싫어했어요. 이때 제가 다 하는 중개하는데 와서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싫어했는데 와서 보니까 중개사 되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 딴 거고, 따고는 이제 개업을 했죠. 충무로라는 지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할 때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중개를 할지는 좀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지 자리를 잡는데 좀 빠릅니다. 뭐 출근해서 뭐 여기서 뭐 하나요? 뭐 이런 거는 프리랜서로의 자세가 잘못된 거죠.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요. 똑같은 사무소에 똑같은 시기에 들어와도 퍼포먼스는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준비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근데 그랬어요. 동찬이 여기 우리 회사 관리하는 건물 있으니까 1층 들어가서 이거 해.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저 그때 충무를 처음 와서 이제 요 뒤에 보여드리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전에 요 지점을 개업하기 전에 저희 가입하신 분들을 개업시켜놓은 것도 제가 한 50개 정도를 개업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입지, 사실 난 해보지도 않았고 막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가졌던 경험과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런 거에서 여기는 저희 기존 센터들한테 추천할 수 없는 입지였어요. 왜냐면 되게 지역적으로 이따 좀 더 보여드릴 텐데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 어려운 지역인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반대로 이걸 피해가면 좀 쉬운 지역으로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의 장단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게 본부장이 왜 직영점을 개업을 했냐, 그리고 무엇을 좀 얻고자 했냐 해서, 저는 이 경력이 없는 중개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야 됐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뭐 난다긴다 하시고, 뭐 고상철 대표님 만약 혼자 나가서 토지로 중개하겠다 그러면 날아가겠죠, 막 날겠죠. 근데 진짜로 부동산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은 남편분이 이렇게 하죠. 나 이제 은퇴하기 전에 너가 이걸 따먹고 먼저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내가 은퇴해서 같이 하겠다. 아니면 뭐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뭐 이걸 따놓으면 왠지 좋을 것 같아. 뭔가 그런 부동산을 현장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격증을 따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잘 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희의 전략을 가지고 중개의 어떤 프로세스와 매뉴얼 이런 식으로 중개를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기업형 부동산의 어떤 전략과 경쟁력 뭐 이런 게 돼야지. 저희가 교육회사가 아니잖아요. 한 명 하면 교육해가지고 너 이거 알고 있으면 돈 잘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교육회사지만, 중개업은 그런 교육으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업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의 어떤 방식들을 가지고 처음 중개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거였고요. 그래서 일단 초보 중개사님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저희 저기 뒤에도 앉아 계신데, 저는 처음에 초보 중개사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저희 RSA라고 제가 창업과정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낸 누나들, 완전 경험은 없는데 저를 좋아하고 제가 뭐 한다 그러면 또 잘 따라주는 누나들 모아가지고 같이 이제 개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의 어떤 개인의 성장이랑 그 사무소의 성장 뒤에 보여드릴 건데, 중개사 개인의 성장은 사실은 노력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개사의 사무소를 성장시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 숙제였고, 그 결과가 사실은 동네에서 1등 해야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동네는 저희는 중구 전체를 얘기합니다. 중구 전체에서 내가 1등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랜차이즈를 많이 갖고 있는 중개업인인데 어디 뭐 충무로 요만한 데서 이렇게 1등한 거 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중구를 우리가 먹겠다. 그리고 갔죠. 그래서 1등이 뭐냐, 부동산을 이제 처음 입문하신다 그러면 저놈이 뭔데 자꾸 1등 그래. 1등은 사실 1등이 누군지 딱 그 동네에 가면 압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르는 동네는 가면 안 돼요. 흔히 그냥 회원제 혹은 뭔가 커뮤니티로 되어 있어서 1등이 만들어질 수 없는 구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모두가 1등이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쟁이 치열한 지역 가면 1등인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물이 많아야겠죠. 매물이 많고 매출도 커야겠죠. 매물만 많은데 매출이 적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무소들이 그래도 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로 갈수록 비실비실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물입니다. 아마 시작하실 때도 매물 확보가 너무 어려워. 매물을 저희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매물 구해주나요? 매물 뿌려주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매물 확보는 중개업의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매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좋은 매물이 있는지. 매물이 좋으면 나머지는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매물이 진짜 기가 막히면 PPT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원만 줘도 계약을 합니다. 근데 매물이 진짜 안 좋을수록 되게 많은 장표를 필요로 하죠. 이건 뭐 개발해서 나중에 뭐 지목 바꾸고 여기에 뭐가 들어서면 뭐 이런 얘기들, 그럼 어렵죠. 어려운데 내가 매물을 얼마나 좋은 거 갖고 있냐에 따라 중개가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매물을 많이 확보를 하면 계약이 많이 생겨요. 계약이 많이 생기면 매출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니까 직원도 더 많이 뽑을 수 있죠. 직원 많으면 매물 당연히 많아지고 계속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고, 반대로 매물이 없으면 계약도 없고, 계약이 없으면 매출도 없으니까 그런 사무소에서 누가 일을 해요. 그죠? 왔는데 딱 봐도 대표도 지금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자기 또 나눠야 돼, 그것도. 그러면 사실상 뽑는 사람도 좀 부담이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할 게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저게 되게 선순환인데 어렵습니다.
매물을 동네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진짜로 파워풀하지만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개사들이 이제 개인이 어떤 성장하는 프로세스를 보면 입문자 분들, 이제 무경험자 분들이죠. 이분들은 진짜로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되고, 경력자들은 실무 경험이 있는데 다 거기서 거립니다. 아까 중개 사무소만 한 10만 개 있다 그랬잖아요. 중개업 종사자는 그거보다 한 10배 더 있겠죠. 보조원분들도 계시고 뭐 장롱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상 3개월 일한 사람이나 3년 일한 사람이나 똑같다.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어떤 지역에서 혹은 어떤 물건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잘해. 예를 들어 우리 세종의 박다영 대표님은 세종에서는 박다영을 찾아야 돼. 박다영 대표님이 짱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빌딩에서는 또 누가 짱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고객이 알아야죠. 나 혼자 나 짱이야. 내가 제일 잘해. 이래봤자 고객이 모르면 소용이 없죠. 이런 브랜딩까지 되면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거다. 난 이미 이거야. 나가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멀죠 갈게. 저기 있죠. 그 중간에 여기 뚫어야 하는 한 50만 명의 뭔가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로 오는 거를 막고 있어요. 쉽지 않다. 사무소도 마찬가지죠. 1인 사무소가 아까 그 10만 개 중에 1인 사무소가 80% 이상이죠. 그죠? 다 혼자 앉아 있고, 아니면 뭐 가족 앉혀놓고 한 분 앉혀놓고 이제 서로 너가 얘기하면 내가 커피 타주고 네가 커피 타주면 내가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런 사무소들이 그냥 지금까지 계속 왔던 사무소의 모습이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만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나는 1시간 동안 매물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고객 1번과 미팅을 하고 2번과 미팅을 한 다음에 3번이랑 계약해야지.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아침에 출근한 순간부터 사실상 명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공부를 할 수 있어, 블로그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 빨리 나도 개업해야지. 빨리 나도 나가서 내가 제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매물, 이 사람이 월세 내고 있으니까 내가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 그리고 실제 나가죠. 그러니까 서로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안 뽑죠. 사람 뽑을 때마다 나가서 옆에 차려. 뽑을 때마다 나가서 옆에 차려. 1km 제한 두니까 1.1m 정도 가가지고 또 차려. 엄청 짜증나니까 아예 안 뽑습니다. 그리고 팀 사무소는 경기가 진짜 좋을 때 괜찮죠. 서로 다 논아먹으면 되니까. 이 사무소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부터 이제 가진 거를 논아먹어야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죠. 소장도 사실상 소장이지만 소공이랑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할 수 있는 것도 똑같고, 지금은 당장 들어가시면 다르겠죠. 한 10년 하신 분 사무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보이겠지만 한 달 정도 같이 앉아있으면 10년 했는데 저러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러면서 빼먹을 걸 빨리 빼먹고 나는 더 훌륭한 중개사가 돼야지 나가고 또 똑같은 중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분쟁도 되게 치열하고 경쟁도 엄청 치열해요. 좀 합니다. 다. 한 4-5명이 모여있으니까 4-5명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하겠죠.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근데 성장이 쉽지 않다. 제가 홍대에서 상가 중개하는 우리 소장님 만났는데 8년 동안 상가 중개만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은데 직원 한 명이 나가면 이 매물과 고객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니에요. 좋나요? 직원 10명이 나갔어요. 이 매물과 고객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하죠. 물건도 모르고 고객도 몰라. 근데 얘가 나갔어. 계약서는 썼는데 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저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뭘 다른 걸 할 수 있나요? 그냥 맨날 긴장해서 전화 받는 거죠.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물건, 알지도 못하는 고객이 전화가 오겠죠. 전화가 와서 물어보면 걔 나갔다. 걔 나갔는데 책임은 네가 지라고 하겠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집니다. 중개업인은 개공, 소공의 역할이 다르고, 좀 더 큰 데 가면 소공끼리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혹은 그냥 이제 좀 큰 것들 혹은 좋은 것들을 거래한다면 거의 다 중개법인을 찾죠. 고객이든 물건이든 다. 왜냐면 거기에 가야지 내 숨겨진 가치를 알아주기도 하고 없는 가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매물도 많고 손님도 많으니까 파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정 분야 혹은 지역에서 중개를 한다. 그리고 저희도
이런 형태의 특정 지역에서 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1등이 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1등은 전문가 될 수 있죠. 고 대표님이 토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뭐 생각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지역으로 봤을 때 그 동네에서 이 부동산이 짱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기업화가 쉽고 돈을 버는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면서 개공이 굳이 뭐 손님 응대하거나 뭐 매물 확보 안 해도 더 의미 있고 좋은 것들을 해서 오히려 소공분들에게 나눠드릴 수도 있고요. 여기로 우리는 가야 된다. 여기로. 저기 뒤에 있지만 저기 있죠. 우리 저기. 여기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된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저기서 여기를 빨리 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되게 높은 지역이라는 게 이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지적도나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냥 내가 어디서 개업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펴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죠. 그러면 상가도 있고 집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이렇게 노선도 많은데 입구도 많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으니까 기회는 되게 많죠. 하지만 초보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이면 그렇게 어려울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빨간색은 30년 이상 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은 신축인데 빨간색이 오래된 지역일수록 중개가 어려워요. 개별성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배운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게 저희는 많죠. 신도시가 쉬운 이유는 다 계획된 대로 만드는 거잖아요. 땅도 건물도 다 계획된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미리 잘 파악하고 가면 오래 한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데는 옆에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다르니까 저희도 중개할 때 계약할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있어서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제 다 똑같이 만들어서 상관없는데 완전히 다 다르니까 건축물 대장대로 뭐가 되어 있는 게 다 없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실제로 그런 거 관련해서 Q&A도 많고 사고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다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끝이 없어요. 집으로 해놓고 뭐 식당으로 쓰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려운 건 알고 들어왔다. 저희는 상업지 그리고 이종일반 이렇게 요 두 군데가 제일 메인으로 있으니까 저는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단조로운 것보다 복잡한 게 재밌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눴고 저는 이 동네에서 일단 물건이 제일 많자. 물건이 일단 제일 많은 게 시작이라고 보고 무조건 물건은 인해 전술이 짱이죠. 사람을 다 이제 때려 박는 거죠. 저는 개설 등록은 4월에 했는데 실제로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저희 팀원들, 저희 뒤에 앉아 계신 팀원들이랑 여기 앞에 할리스에 모여가지고 자 물건 작업 나갑시다 해서 물건 작업 나가고 물건 모아고 그래서 개업을 간판을 달 때는 매물이 이미 한 300개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밑바탕을 쌓아놔야지 그 다음에 선순환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등록 물건수 1위를 가기 위해서 뭐 점포랑 이런 물건들 소유자 닥치는으로 다 확보를 했었고 인해 전술 플러스 좀 더 IT적인 거를 했다고 하지만 다 인해 전술 거의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거의 출근하면 절반 정도 이상의 시간은 거의 외부에서 보냅니다. 밥 먹을 때도 저희 그저께 저기 앞에서 저녁에 회식할 때도 술 다 먹고 오면서 노래방 따로 들어가고 또 밥 먹고 나오면서 딱 먹고 맛없으면 명함 딱 드리죠. 나가겠구나. 딱 드리고 맛집은 잘 안 가요. 맛집 잘 안 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는 법인이 별로 없었고 충무로랑 필동에 사무소가 되게 많았고 저희 이쪽의 특징은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다 터줏대감 같이 거의 한 10년 이상 저희랑 처음에 제일 많이 부딪혔던 사무소 두 곳도 다 10년 이상 된 사무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못하면 그냥 그 텃세와 기존에 이미 다 맡겨놓은 부동산도 있고 이미 다 쌓아놓은 게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해서 봤었고 이 사람 이겨야겠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물건도 되게 많더라고요. 물건이 제일 많았고 뭐 금방 이겼죠. 금방 이겼고 지금은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 동네에서 저희가 매물 제일 많죠.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면 23년 4월 저희가 이제 소장 저랑 이제 경력이 없으신 우리 누나들이랑 뭐 형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사무소도 커졌죠. 사무소도 저희가 4.8평 임시로 쓰다가 왜냐면 또 못하면 또 철수해야 되니까
임시를 쓰다가 이제 그 옆에랑 그리고 1층에 그 사무 3개가 써요. 1층 사무 3개 쓰고 있고 24평 정도 쓰면서 지금 소장님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은 이제 1년 반 처음부터 같이 하신 분들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팀장님이 됐고 팀원들까지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매물은 저희가 4,000개 이상의 매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광고는 항상 한 10%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매물 네이버건 올라오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는 계약은 저희 253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는 다 양타를 합니다. 양타인데 양타를 이 내부에서 많이 해요. 저희 팀과 팀 안에서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동네에서 저희를 싫어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떡도 안 돌렸거든요. 인사도 안 갔어요. 어차피 내가 다 할 거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 나눠 먹자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할 거니까 이제 당신은 할 게 없어. 이렇게 갈 거니까 인사도 안 했고 저도 초보분들이 개업할 때 인사하지 말라 그래요.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어요. 못해도 못하는 대로 잘해도 잘하는 대로 좋은 소리 들을 게 없으니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 나머지도 다 저희가 양타 쳤는데 그냥 임대인분이 그래도 맡겨놓은 데 여기 있으니까 거기는 좀 해줘. 좀 싸게 준다고 했겠죠. 그래서 한 경우 말고는 다 저희가 그렇게 했고 매출은 저희 실장님들 매출로 봤을 때 실장이 한 분이 아니라 저희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1억 매출 달성까지 처음에는 저희가 9개월 걸렸어요. 1억까지 버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억 가는데 6개월 걸렸고 그 다음 1억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달 이제 억씩 버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안 바뀌었으면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팀장님들은 이제 중개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저랑 거의 통화하면은 언제 시간 돼요밖에 안 돼요. 언제 시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캘린더 들어가면 계약이 아까 오전에 저희 지부장님들이랑 이제 회의할 때도 경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어려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중개할 게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뭘 했냐면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무소를 좀 크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작게 그리고 좀 더 메인에서 하시던 분들은 좀 더 뒤로 그래서 그래도 지역이 좋으면 계약은 계속 있고 그 계약을 내가 하려면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거래가 없을 수는 없다. 특히나 이렇게 확실히 불황으로 갈 거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오히려 많죠. 애매할 때 제일 거래가 없습니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 경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바뀜이 있을 때죠. 자신 없는 사람들은 털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사고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럴 때 이제 기회를 잡으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서 중개를 못한다고도 많이 했었고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뭐 지역 텃세도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중개를 제가 해본 2년에서는 일단 고객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고객보다 잘한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진짜 경험도 많아야 되고 내가 경험한 거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과 신뢰까지 있어야죠.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경험을 해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경험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책에서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용도 변경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 신축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거나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신뢰도 자체가 중개사님들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에서는 중개사라고 안 하죠. 중개인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업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부산님 부동산 사장님 부산님이라고 투자자들은 주로 부산님이라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나게 낮다. 그리고 그 낮은 이유의 근간에는 전문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것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 중개의 모습은 전 이런 모습이라고 봤어요. 파이를 하나를 가지고 진짜 죽어라 달려들어서 파이 못 먹으면 옆에 사람들 막 칼로 찌르고 남의 거 뺏어 먹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중개업이고 저는 중개업은 이래야 더 쉽다고 봐요. 독점해야 된다. 지역에서 경쟁이 아니라 독점하면 다 쉬워요. 고객분들이 제일 쉬운 거는 팔아요라고 할 때보다 팔아주세요라고 할 때 훨씬 설득이 쉽죠. 가격도 50억에 팔아주세요보다는 얼마에 팔면 좋나요라고 물으면 훨씬 쉽죠. 그리고 내가 굳이 뭐 김동찬이 뭐 대학 어디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이 동네 부동산 1등이야.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일할 때 되게 편하죠. 그냥 실장님들 뭐 어디 갔을 때도 저희가 중개 제일 큽니다. 제일 잘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소장님도 일하기 되게 편하고 저희 실장님들도 나갔을 때 굳이 내가 초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걸 등에 업고 중개를 하면 실제로 잘 먹히죠. 이게 부동산이 막 데이터 가지고 막 숫자 갖고 할 것 같지만 다 심리전이죠.
상대방이 내 기에 눌리거나 내 기세를 따라오면 계약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매물이 아무리 좋아도 날 안 믿거나 내가 기세가 없어. 그러면 안 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가시면 된다. 창업은 저는 지역을 선점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결국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지역이 전부입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지역이에요. 저희 박대영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죠. 경력도 훨씬 많으시고 구독자 저보다 한 3배 많으세요. 근데도 세종에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죠. 아무리 잘하지만 이 세종시를 강남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반대로 제가 맨날 만나면 대표님 정도면 서울 오셨으면 진짜 다 씹어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개개인의 노력을 앞지를 수 있는 게 전 지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을 선점해야 되고 저희가 뭐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미 서울시의 역마다 중개 점수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면 이 지역에서 내가 개업을 하면 어차피 초보는 초보예요. 근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거기서 시간도 때우고 뭐 경험도 쌓고 해야 뭐가 오는 건데 그냥 아무 지역이나 내 집 앞이라고 뭐 내 친한 사람이 중개업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간 허송세월 1년을 달린다. 1년이 날리면 2년 차이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만큼 또 쏟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을 땄으면 나에게 남은 시간은 1년이고 이 1년 동안 내가 뭘 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남들보다 성장하지 못했다면 거기서 중개업은 아까 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머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역을 선점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먼저 취업을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좋은데 저희가 예전에는 따로 취업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취업을 진행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거기에 저희 전국 센터에서 채용하는 부분들 나오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아무데나 가서 일해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혹은 이 대표님, 고 대표님이 말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협소하게 보고 중개를 많이 합니다. 단지만, 지역만. 근데 전체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그냥 취업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프리랜서고 아까의 그런 성장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잘 갈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고 그거를 끌어줄 수 있는 곳이랑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무소는 진짜 많지 않다 봐요. 저희 실장님들이 지금 1년 반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나가신 분 말고는 다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무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사무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다녀보시면 3개월, 2개월 하루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좀 오래 다녀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사무소를 잘 찾고 저는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미스터 홈즈 말고는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